현무호의 압도적인 자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가운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어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과의 밀착 외교를 이어 나가는 태국에겐 현무호의 공개가 상당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간 중국을 등에 업은 태국의 행태는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태국과 중국 두 국가의 군사협력은 물론이며 중국은 가금육 등 태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죠. 또한 태국은 중국의 군사력을 앞세워 호가 우위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도 만들곤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망언까지 날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국방협약을 맺어 함께 한국을 친다면 서울을 3시간 만에 함락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태국 국방장관의 입을 꼭 닫게 만든 것은 바로 현무호의 위용이었습니다. 파괴력이 워낙 강력하다고 소문난 현무호는 지난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현무1은 모두 퇴역한 상태이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1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이어 현무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현무4와 현무5 모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개발됐으나 탄두 중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현무5는 무려 8톤에 달하는데요. 탄두 중량 8톤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사거리 3,000에서 5,500km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하는데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20m로 추정됩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9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되었죠. 특히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서 한국형 세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세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현무5에도 한국군이 보유한 세축 체계 핵심 전력이 등장했는데요. 작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대공 유도미사일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캠드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어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1B 랜서는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는 무기입니다. 비록 핵무기는 운용하지 못하지만 최대 57톤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나 B-52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하죠.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등장한 KF-21 보람에도 이날 기념식에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난해엔 국군의 날 당시 우천으로 비행이 취소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었는데요. 최대 속도 시속 2200km에 달하는 KF-21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체계 등 국산 최첨단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이죠. 2026년부터는 기체가 공군으로 인도돼 퇴역한 F4와 현재 운용 중인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들이 공개되는 사이 발끈할 것이라 여겼던 태국은 놀랄 정도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이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태국 국방장관은 여러 회견에 참여하며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현무호를 공개한다는 소문엔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군의 날 행사 당시 현무호가 최초 공개되자 태국 국방장관은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전해집니다. 회견을 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국방장관은
국군의 날 행사 이후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데요.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국 국방장관이 자취를 감춘 이유는 현무호에 대한 해외 외신들의 호평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현무호를 극찬하면서 한국을 겨냥하는 적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현무호는 군사 기술 능력을 다루는 전문 사이트 불가리안 밀리터리에서도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야심찬 최첨단 미사일 현무호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한국의 무기고에 추가된 최신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라고 호평했는데요. 또한 이 미사일은 약 3,000에서 5,000km의 인상적인 사거리를 자랑하며 한국의 중추적인 장거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현무호는 GPS 보정 기능이 강화된 첨단 관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조합은 장거리에서도 정확한 정확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편차로 지하 벙커 및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소개했죠. 미사일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궤적을 조정하는 풍압 및 기압 센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비행 제어 센서와 조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설계에는 스텔스 기술이 본체에 통합되어 있어 적 레이더가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고 극찬했는데요. 물론 아직도 현무호의 기술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은 군사 기밀로 인해 기밀로 남아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작전 효율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태국 국방장관이 입을 닫고 종적을 감춘 이유는 한국의 무기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태국의 무기 수준 자체는 한국의 발끝조차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태국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눈여겨보며 기웃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날 찾은 카덱스 현장에는 해외에서 방문한 군복 입은 바이어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해외 26개국 대표단 1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각국의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방산 관계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중엔 물론 태국 국방장관도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태국 군 관계자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기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특히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 K-21에 관심을 보이며 재원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설명을 전 애들은 태국군은 작전을 지속하고 병사들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는데요. 세계가 현무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 이스라엘이 지하 18m 아래 있는 헤즈볼라 수장을 벙커 버스터로 사살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지하 60피트 벙커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벙커 버스터 블루백구를 F-16 전폭기로 투하해 지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나 나스랄라의 시신은 아무런 외부 상처가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죠. 폭발 충격에 따른 흉부 압박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는데요. 벙커 버스터 공격을 받으면 파편에 맞지 않더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블루백구는 한국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의 지하화 기술력은 헤즈볼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호는 전술에게 버금가는 충격파로 북한 평양의 지하 벙커를 초토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을 가졌죠.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벙커버스터 현무호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은 북한은 물론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적을 감춘 태국 국방장관은 지금 이 순간 현무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제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그저 참교육시키는 게 답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 태국이 한국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러한데요. 태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화된 발단은 태국 여행업협회인 따 부회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조롱하면서 한국 관광명소가 전부 넷플릭스 빨이라 수명이 짧다고 비난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비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자여행 허가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로 태국인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 감정도 싹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태국인들은 나는 더 이상 K-POP 팬이 아니다, 한국에 가지 말고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극심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왔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이란 사람이 한국을 비하해 큰 논란을 빚더니 지난해부턴 한국 여행 금지를 뜻하는 밴 코리아 캠페인을 감정적으로 벌이면서 한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이 더욱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건 중국과 일본을 추켜 세우며 한국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접한 한국 국민들과 법무부,
관광업계는 참고 있던 화를 폭발했는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선 태국의 일부 빗나간 네티즌의 치졸한 시비를 상대하기가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제대로 한국인들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 41만 1270명 가운데 태국인이 14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논란이 양국 관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도 그럴 것이 태국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태국군 6,326명은 6.25 전쟁에 참전했고 과거 20여 년간 태국은 수만 명의 탈북자를 수용해 한국행을 도왔습니다. 현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도 협상 중인데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대한 태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태국의 도발과 협박, 나아가 태국 국방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망언에 한국은 결국 폭발할 지경에 이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시민들은 물론 법무부까지 태국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며 강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은 경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불체자 14만 명을 강제 퇴거함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진행했는데요. 두고 보라며 이를 갈던 태국 역시 한국인 관광객을 보이콧하는 강경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한국의 역공에 손해를 보는 쪽은 태국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부수겠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한국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데요. 그는 한국의 수도를 3시간이면 충분히 진압 가능하다면서 중국과 군사협력을 하면 한국은 덤비지도 못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최근 태국은 중국과 공군 합동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두 국가의 합동훈련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태국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는 게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과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이어 북한과도 국방협약을 맺어 3국이 함께 한국을 친다면 하루 안에 수도 서울을 함락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한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 북한과 친밀 외교를 펼치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태국의 장관들이 입을 한번 잘못 놀렸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푼푼치첩 교육부 장관은 북한의 교육을 칭찬했다가 전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중이죠.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푼푼치첩 교육부 장관은 북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규율이 엄격한 북한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규율이 강제적인 북한 교육을 극찬할 뿐 아니라 북한의 애국심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도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태국 교육부가 교육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내뱉었고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네요. 태국 교육부 장관과 북한 대사의 만남은 그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그를 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한 태국인은 SNS에 태국은 희망이 없다. 태국이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나 그 대사 한번 걸작이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연이어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푼푼 장관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37년간 경찰로만 일한 인물로 현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품짜이타이 당의 지도자 네린치첩의 동생입니다. 그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 장관에 올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무관하고 정치 경력도 없는 경찰 출신 장관이 정치권 안팎에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원하는 요즘 학생들과 달리 그가 옛 관료주의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 태국 장관들이 망언을 내뱉으며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두 국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경쟁은 하되 우발적 충돌을 피하겠다는 경고성 멘트였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미국의 대선 기간을 틈타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더라도 태국 정부 또한 미 해군 함정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가는 것은 단연 피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무력 대결을 벌이려면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태국은 지금 국내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11척의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해군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게 들이대는 건 미국 입장에선 용납드릴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개량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1년 국방 예산이 1천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국방비 1에서 12까지 놓고 봤을 때 2에서 10 등 국가의 모든 국방비 예산을 합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도 국방 예산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남자는 누구나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무기의 질과 훈련 수준 등은 세계에서 탑티어 급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이는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 중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수준 높은 동맹국 중 하나이며 한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어서 미국에게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밝힌 것이죠. 현재 한국은 태국의 황당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의 실전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는 미국, 일본, 호주뿐 아니라 나토의 해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재선 때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 등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태국인 불체자 수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2015년엔 5만 2천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20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마디로 매월마다 약 1,000명씩 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는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서 버티는 태국인이 꾸준히 누적된 결과인데요. 일각에서는 입국 심사를 조금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법무부 측은 불법 체류자를 거르기 위해 심사는 여전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에 뿔이 난 태국은 최근 근거 없는 말로 한국을 협박했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건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계획 중인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 2년차를 맞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은 태국인 불체자들에겐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무려 77일간 시행되는 것이죠.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과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 취업, 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었는데요. 법무부는 강력한 합동 단속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 측이 이토록 강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참다 못해 칼을 빼든 것이었고, 이런 배경엔 태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한몫했다는 반응인데요. 태국은 한국이 세계 GDP 10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켠에는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을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발끝도 못 쫓아가는 나라라며 대놓고 멸시를 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한국을 자신들보다 낮은 수준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식민지 수탈을 당하던 나라다 보니 못살고 형편없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세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못살고 침략당했던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게 태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특히 태국은 자신들이 서양 문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한국은 뒤처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강한 국가 앞에서는 사과하고 배상하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멸시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태국 여행사협회와 유타차이 부회장이 한국의 관광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때문에 돋보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일본에는 한국보다 더 멋진 전망과 좋은 분위기도 있다고 말한 것도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며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죠. K-팝은 물론이며 K-드라마, K-뷰티 등 많은 분야에서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숙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태국은 자신들의 위상이 좀 더 낮아진다고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태국이 한국을 은근하게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이 호주나 캐나다, 스페인의 GDP를 뛰어넘었지만 질투 때문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국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후려치기 당하는 건 기분 나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태국인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전부 외국인이었으며 모두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대범하게 보험 사기를 저지르다니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으면 이럴까 싶은데요. 이들은 한국인 고령자들이 교통사고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들이받는 식으로 범행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2022년에는 8개월간 22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를 친 태국인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전해지죠. 보험 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한국은 무시하는 반면 중국은 떠받들고 있는 태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 측도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매체에 따르면 태국은 중국군과 공군합동훈련을 3년 만에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훈련은 펠컨 스트라이크라고 명명되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됐으나 코로나 이후 중단된 훈련이었습니다. 중국과 훈련을 하게 된 태국은 득이양양했습니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최근 태국 총리가 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태국 총리는 중국은 태국의 영원한 우방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양국 관계는 동맹으로 올라섰으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총리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도 밝히면서 친중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통화에서 태국 총리는 시 주석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면서 투자, 관광,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계속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죠. 특히 그는 중국을 큰형이라고 칭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듣기 좋은 발언을 계속 내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도 중국은 양국의 가족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면서 양국이 윈윈하는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중국인에게 쩔쩔매는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인이 태국 관광업계에 큰 손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인은 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인 1,100만여 명은 태국을 방문해 태국의 관광 사업을 먹여 살리기도 했죠.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우방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해 왔는데요. 미국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유 찬오차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군사적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태국은 중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에 몰두해왔죠.
그런데 군사력 순위 26위에 지나지 않는 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눈앞에 뵈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 태국 총리는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다면서 선을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으면 뉴욕시는 물론 한국도 가뿐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다고 망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네티즌들 또한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도대체 한국이 왜 군사력 10위 안에 들어있는가? 한국은 까놓고 보면 우리 발바닥 수준이다 라는 수준 낮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망언과 함께 최근 SNS에는 한국 여행 보이콧 캠페인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는데요. 일부의 반한 태국인들이 태국의 홍수 사태로 사망한 사람들을 한국 뉴스가 가십으로 조롱한다며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태국인들은 너도 나도 다시금 벤코리아 태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결국엔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